여러분은 평생 모은 돈으로 계약한 새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화점 진열장에도 가본 적 없는 명품 가방에 수천만 원을 결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땅도 파지 않은 아파트에 수억 원의 빚을 대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현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2026년 2월 대한민국 여의도 한복판을 강타했습니다. 봄이 오기도 전인 2월에 이른바 4월 위기설의 주인공이었던 중견건설사가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상위권에 빛나며 전국에 튼튼한 아파트를 짓던 T건설이 법원에 살려달라며 엎드린 것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 아파트를 올리던 회사가 돈줄이 말라붙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입니다. 동네에 작은 빌라 몇 채 짓다 망한 영세업체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뉴스를 타고 전국에 퍼지자마자 수십 개의 건설 현장은 일제히 심장이 멎은 듯 멈춰섰습니다. 하늘을 향해 웅장하게 돌아가던 수십 톤의 타워 크레인은 마치 죽은 짐승의 뼈대처럼 흉물스럽게 굳어버렸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현장으로 달려오던 수백 대의 덤프트럭들은 시동을 끈 채 붉은 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쓴 수천 명의 현장 노동자들은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담배 연기만 허공으로 내뿜으며 망연자실 서 있습니다. 망치 소리와 기계의 굉음으로 활기찼던 공간은 이제 바람이 불 때마다 흩날리는 흙먼지만 가득한 유령 도시로 전역했습니다. 도대체 저 거대한 철근과 콘크리트의 성곽이 왜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건설업계의 마법의 주문이자 독약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에 숨어 있습니다. 건설사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아파트를 지을 때 금고에 있는 자기 돈으로 짓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들은 은행을 찾아가 허허벌판인 땅을 가리키며 화려한 조감도를 보여주고 미래의 수익을 약속합니다. 여기에 랜드마크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으니 우리에게 자금을 밀어달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황금빛 신기루를 담보로 현재의 막대한 빚을 당겨 쓰는 매우 위험한 시간여행인 셈입니다. 불과 3년 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던 호황기에는 이 마법의 주문이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그 당시 금리는 바닥을 기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파트 청약 당첨을 로또로 여기며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짓기만 하면 수십 대 1의 경쟁률로 완판이 되니 은행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천억 원의 돈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건설사는 남의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분양 수익을 챙겼고 은행은 따박따박 들어오는 막대한 이자에 축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윈이 나며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행성이 되어버린 것처럼 상황이 참혹하게 뒤집혔습니다. 제로에 가까웠던 금리는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며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철근과 시멘트 같은 원자재 가격은 과거보다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건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지어놓은 아파트를 살 사람이 증발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청약통장이 수만 개씩 쏟아지던 지방의 핵심 노른자 땅조차 지금은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수백 세대를 번듯하게 다 지어놓고 밤이 되어도 불이 켜지지 않는 아파트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과 같습니다. 분양대금이 쉴 새 없이 들어와야 은행 빚을 갚고 인부들 월급을 주는데 현금의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본줄이 마른 건설사에게 은행은 자비 없이 다가와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며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T건설 역시 이 거대한 빚의 해일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눈물 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금싸라기 같은 알짜배기 땅을 헐값에 넘기고 계열사까지 팔아치우며 하루하루 폭탄 돌리기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5천억 원이 훌쩍 넘는 거대한 PF 보증 채무의 만기가 도래하자 결국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기업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밑동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치명적인 경고등입니다. 이 회사의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대형 연장이 멈추면 거기에 시멘트를 대던 공장과 철근을 나르던 운송업체가 동시에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수백 개의 하청업체와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줄도산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는 참혹한 미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정부가 아무리 공적 자금을 투입해도 썩어 빠진 건설 생태계를 살려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수천억 원의 혈세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사라지고 멀쩡한 기업들마저 흑자부도로 쓰러지는 공포가 덮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설사들이 왜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끔찍한 사체의 민낯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물이 올라갈 거대한 땅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사의 자본금으로 땅을 사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려야 안전하지만 한국의 건설 현장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시행사와 건설사는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깡통 상태에서
위험천만한 남의 돈으로 땅부터 사들입니다. 아직 인허가도 받지 못한 불확실한 상태의 땅을 사기 위해 그들이 손을 벌리는 곳은 제2금융권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증권사에서 단기로 끌어다 쓰는 이 무서운 돈을 업계에서는 브릿지론이라고 멋지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만 그럴싸한 다리일 뿐 실상은 이자가 연 10%를 가볍게 넘나드는 고금리 합법사채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호황기 때 브릿지론의 금리는 고작 4%에서 5% 수준으로 누구나 쉽게 빌려 쓰고 갚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단 비싼 이자를 내고 땅을 사서 인허가만 떨어지면 시중은행에서 이자가 싼 거액의 본 PF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흔들거리는 밧줄다리를 건너 튼튼한 콘크리트 대교로 갈아타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돈방석에 앉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튼튼했던 콘크리트 대교는 무참하게 폭파되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얼어붙자 제1금융권 은행들이 철저하게 지갑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갔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대출 심사위원들은 현장의 사업성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공사비는 폭등했고 분양은 절망적이라며 고개를 졌습니다. 결국 본 PF로 갈아타지 못한 건설사들은 끊어지기 직전에 밧줄다리 위에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야속하게 돌아오는 브릿지론의 만기일은 건설사 사장들의 목을 조르는 사형 집행일과 같습니다. 수백억 원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그들은 금융사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무릎을 꿇고 구걸해야 합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대주단은 만기를 연장해주는 대가로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20%의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십억 원의 취급 수수료까지 뜯어가며 빈사 상태의 건설사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짜냅니다. 이렇게 미친 듯한 이자를 내며 1년을 더 버텨본들 아파트 시장이 살아날 기미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자를 내 마지막 현금마저 바닥나는 순간 금융사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기한 이익 상실을 선언해버립니다.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우아한 단어의 진짜 뜻은 당장 내일 너희 회사의 순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사형 선고입니다. 채권자들은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 PF 사업장의 유일한 자산인 땅을 압류하고 공매 시장에 던져버립니다. 공매로 넘어간 땅은 호황기 때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유차를 거듭하며 반의 반 토막이 나버립니다. 100억 원을 주고 산 금싸라기 땅이 30억 원짜리 쓰레기 조각으로 변해 누군가에게 헐값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 역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장부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건설사의 탐욕과 금융사의 도박이 만나 서로를 갉아먹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완성되는 끔찍한 현장입니다. 정부가 브릿지론의 만기를 강제로 연장해주는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이는 폭탄의 타이머를 잠시 멈춰둔 것에 불과합니다. 시장에 쌓인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거대한 시한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채로 덩치만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는 브릿지론 좀비 사업장이 수천 곳에 달합니다. 이 땅들이 모두 악성부채로 터져나갈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억울한 희생자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아파트를 짓는 사람도 빚잔치를 벌이고 돈을 대준 사람도 파산하는 이 지옥도에서 가장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평생의 꿈을 담아 새 집의 주인이 되려 했던 평범하고 선량한 이웃들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허겁지겁 공사 현장으로 차를 몰고 달려가 보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굳게 닫힌 펜스뿐입니다. 펜스 위에는 붉은색 락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섬뜩한 글씨가 적혀있고 덩치 큰 용역들이 출입을 통제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살게 될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공간이 하루아침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범죄 현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이사 날짜를 한 달 앞두고 짐을 싸놓은 입주 예정자들입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계약을 끝낸 상태입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데 새로 들어갈 집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공사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삿짐 센터 예약금은 날아갔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당장 오늘 밤 모텔을 전전해야 하는 난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분양받을 때 영업사원들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가 있으니 100%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 안전장치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허술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수분양자들은 자신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아니면 새로운 건설사를 찾아 공사를 끝마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투표 과정은 이웃이 될 뻔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끔찍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현금으로 환불받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손해가 마법처럼 복구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년 동안 아파트에 묶여있던 억 단위의 내 돈에 대한 기회비용과
중도금 대출이자는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 몇 년 동안 주변의 멀쩡한 아파트 값은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해버린 뒤입니다. 원금을 돌려받는다 해도 그 돈으로는 이제 예전 수준의 동네에 전세조차 얻을 수 없는 벼락거지가 되어버립니다. 더욱 처참한 사람들은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수천만 원씩 주고 남의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보증기관은 오직 최초 분양가액만 보호할 뿐 당신이 개인적으로 얹어준 프리미엄은 허공으로 증발해버립니다.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지옥 같은 고통의 터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망해버린 남의 공사장을 덥석 떠안으려는 정신나간 건설사는 세상에 없기에 새 시공사를 찾으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그 끔찍한 시간 동안 은행에서 빌린 중도금 대출이자는 고스란히 계약자들의 통장에서 피처럼 빠져나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 시공사가 정해져도 그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철근을 빼먹고 싼 자재를 쓰며 부실공사의 위험을 키웁니다. 기다림에 지친 수분양자들의 가정은 매일 밤 부부싸움으로 얼룩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납니다. 정부가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더라도 이미 망가진 삶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꿈이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의 폭주 속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비극입니다.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가 쓰러지고 가족들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이 거대한 파도는 도심의 으리으리한 빌딩으로 향합니다. 위험한 돈놀이에 취해 있던 넥타이 부대들, 즉 금융권이 이제 그 죗값을 치러야 할 차례가 다가온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 철문이 닫히고 인부들이 떠난 폐허 속에는 철근과 시멘트만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 땅속 깊은 곳에는 금융사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쏟아부었던 수십조 원의 썩은 돈이 함께 파묻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충격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의 PF 대출 연체율은 이미 마의 10% 벽을 무참히 뚫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수치가 올랐다는 수준이 아니라 돈을 빌려간 사람 10명 중 1명 이상이 완전히 파산 상태라는 뜻입니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회의실에는 매일같이 핏기 없는 얼굴의 임원들이 모여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을 토해냅니다. 이들은 과거 수수료 몇 푼을 더 챙기기 위해 건설사가 부도나면 자신들이 빚을 갚아주겠다는 무모한 보증을 남발했습니다. 이제 그 보증서들이 수천억 원짜리 살인적인 청구서가 되어 증권사의 목통을 향해 날아와 꽂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스마트폰을 타고 맘카페와 재테크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는 순간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정부는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으로 지켜주겠다며 확성기를 들고 진화에 나서지만 사람들의 공포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입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여 노후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통째로 맡겨둔 사람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절망 속에서 오열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어 은행을 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급한 불은 끄겠지만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은 살인적인 물가 폭등을 불러와 서민들의 밥상 물가를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제2금융권이 흔들리면 그 충격파는 거대한 해이처럼 빌려와 튼튼하다던 제1금융권의 상대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라는 우리 몸의 혈관이 막혀버리면 아무리 건강하고 건실한 기업이라도 피가 돌지 않아 흑자부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건설사의 탐욕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당신의 지갑과 예금 통장을 직접적으로 태워버리는 거대한 화재로 번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나의 일자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